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5대 흉가 중 하나로 불렸던 경산 안경공장. 이 장소와 관련된 많은 괴담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서 희미한 사람 형체를 봤다니까요. 아니, 제가요, 여기를 폐가 체험하러 갔었는데요. 같이 갔던 친구가 좀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경북 경산시 평성동에 위치한 경산 안경공장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언제부턴가 이곳은 흉가 체험 매니아들에게 아주 성지와도 같은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에 예전에는 섬유 공장이 있었는데 원인 모를 화재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사장이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어 들어온 구두 공장도 그렇게 망하고 사장이 자살. 이후에 안경 공장이 들어오게 됐는데 사장이 직원들이 자고 있는 기숙사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해서 총 20여 명이 이곳에서 사망을 했다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실제 이 장소에 대한 정보는 왜곡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은요, 이 건물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괴담이 떠도는 것은 꽤 오래된 일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제 이곳에 밤이 되면 차를 몰고 찾아오는 사람이 여럿 있다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이건 옛날 이야기고요. 이젠 안경공장 자리에 골프장과 요양병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무성한 소문의 진위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안경공장 터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그 뒤에 있는 한 동굴의 혼령과 관계가 있다고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어떤 동굴이냐?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이미 어떤 무속인들이 왔다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누군가의 혼령을 달래는 듯이 이렇게 하얀색, 노란색 종이를 묶어놓은 것도 보입니다. 이곳은 경산 코발트 광산입니다. 이 동굴은요, 과거에 사람이 한 트럭 실린 차가 와서 사람을 다 죽인 다음에 여기다 넣었다는 이야기, 미군들이 한국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다가 매장했다는 이야기, 게다가 아직도 유골이 널브러져 있다는 이야기 등등 아주 간담이 서늘한 괴담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괴담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폐가 경산 안경공장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바로 이 동굴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 재미로 관심 가졌던 폐가를 넘어서 슬픈 역사적 사실에 저는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은요, 우리나라 지도를 봤을 때 이쯤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50년 6.25 발발 1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 시절이었는데요. 이 남한에서는 좌익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좌익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산당이나 사회주의적 성향을 좀 더 가진 그런 사람들, 좌익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국가적인 주도 하에 만들게 됩니다. 그동안은 정치적인 사상이 다르게 좀 활동을 했지만 이들이 이제는 좀 전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들을 나라에서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취지였죠. 이승만이 혼란한 나라 상황에서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요, 현 정권과 사상에 극히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일부는요, 빨갱이들한테 옷이나 음식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활동을 한 일로 지적이 되어서 이 단체에 가입하기도 했다고 해요. 또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당시 좌익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나라에다가
말을 해라, 신고를 해라. 그래서 네가 이 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식량을 배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정치적인 거, 이념적인 것도 잘 몰랐는데 그 식량을 받으려고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도 다수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입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빨갱이다, 빨갱이였다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남한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 단체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이 세력이 인민군하고 같이 막 힘을 합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 회원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살에 총 몇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최소 3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학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 학살에는 국군과 서북청년회단, 극우 폭력단체에 의해서 자행이 되었고요. 학살 방법은 주로 총살이었습니다. 야산과 바다, 폐광 등등에서 이런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이 진행이 되었어요. 이 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녀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예로 거제도와 통영 지역에서 학살을 당하고 나서 참수가 된 시신이 강한 조류를 타고 대마도 해안가로 떠밀려가서 그 지역 신문에 이 사실이 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학살의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이곳, 경산 코발트 광산 수직 동굴입니다. 이곳은요, 1930년대 일본인들이 코발트 채굴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식민 수탈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1947년 폐광이 되면서 그냥 방치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보도연맹원 회원들과 대구 형무소에 있던 재소사들 총 3,500여 명이 국군에 의해 집단 학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족들에 따르면요, 이 대구 형무소 재소자들은 자신이 이송되는 줄 알고 이곳에 왔다고 해요. 이렇게 군용 트럭에 실려서요. 그런데 이때 서로 철사나 줄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동굴 앞에 도착을 해서 이들은 나란히 한 줄로 세워집니다. 이 사진은 참고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총살을 당했고요. 이 장소에서 즉사하거나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 이러면서 줄줄이 묶여 있으니까 폐광 밑으로 단체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는 죽었지만 일부는 죽지 않은 상태로 산채로 이 폐광에 매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원이 생존하는 경우를 우려해서 추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한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불을 지르는 방식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76mm 고폭탄으로 봐서 폭약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추정된다고 해요. 일부의 시체에서는 도끼 같은 예리한 흉기로 찍힌 흔적도 발견됩니다. 자, 이들은 형무소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구 경북 지역의 보도연맹원 회원들은 나라에서 당신들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오기도 했고, 또는 군경에 의해서 잡혀가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을 일정 장소에 구금을 해뒀다가 이 동굴로 데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학살당하고 총살당하고 집단 암매장 되었습니다. 3,500명에 대한 학살은 1950년 7월부터 시작되어 약 2달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 동굴의 입구예요. 동굴의 입구는 막혔고 그렇게 진실도 묻히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고 10년 후 1960년대 4.19 혁명이 일어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회가 이거 진상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착수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유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족들도 그들만의 유족회를 결성하고 위령탑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듬해 5.16 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고 박정희가 야 이전 조사 내용 이거 자료 다 소각시켜버려! 하고 지시를 했고 이 유족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을 해버리고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이 유족회의 간부들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즉, 이 역사적인 가슴 아픈 사실을 박정희 정권이 묻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유족들은 너무도 억울했어요. 하지만 이 군사정권 시대에서 빨갱이로 몰릴까봐 이 일에 대해서 누구 하나 쉽게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이 광산이 있던 장소 근처에는 공장들이 들어오게 됐고 이후에 골프장과 요양병원도 들어오게 됩니다. 안경공장이라는 이름하에 여러 괴담이 펴지게 되면서 사실 이 가슴 아픈 역사는 그냥 묻혀졌고 유명 폐가 탐험지로 남아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2005년이 되어서 이제 그 유골 발굴에 대해서 유족들이 계속 요구를 해오다 보니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드디어 2007년부터는 총 3회에 걸쳐 코발트 광산의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남동생이 이곳에 그대로 안매장되었고 그들의 유골 또한 그대로 남아버렸으니까요. 이 발굴 작업으로요, 이 광산에서는 420여 구의 유골이 먼저 발굴됩니다. 이렇게 많은 게 발굴되었는데 이건 420여 구에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유골들은 충북대 유골보관소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는 아직도 3,000여 구의 유골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2010년에 종료됐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유골 발굴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마다 이 광산을 찾고 있는 유족들은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여기에다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작은 기념관이라도 만들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진행 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6년 뒤늦게 이곳에 위령비가 세워지게 됐고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국의 폐가 안경공장이라는 제목 하에 여러분 막 곤지암 정신병원, 영덕폐가, 밀양폐가 이런 솔깃한 이야기를 기대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공장에 귀신이 났나? 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전 여러분, 이 귀신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발트 광산에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묻혀버린 아픈 과거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경공장 이야기보다 민간인 학살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도 가슴 아파할 유족을 위해 이 일이 앞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처음에는 한 시청자분이 경산의 안경공장이라는 그런 폐가 탐험지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재미로 폐가로 그냥 웃고 떠드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묻혀버린 과거,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 누군가는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금요사건 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도 이 내용에서 좀 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